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사연 친친 이벤트 2부예요. 사연이 너무 길고 또 선생님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데 이게 교과 과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약간 TMI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민우 학생, 윤민우 학생, 민우야 반가워. 민우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이군요. 네, 고민이 정말 많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은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결정사항이 그렇게 막 다채롭지 않았어요. 그냥 인문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업계로 갈 것이냐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민우글을 보니까 지금 벌써 수능에 대한 부담, 고등학교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긴장이 많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하고 화학 중에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사실 케바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난 사실 좀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이 좀 더 어려워. 근데 이게 화학이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또 대학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리가 더 쉬운 거지 뭐. 그치?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 화학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물리가 좀 더 쉬워요. 물리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 서비스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엠베스트 강의에 보면 과학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서비스 특강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거 공짜거든요. 여러분 들어서 보세요. 필강이에요. 필강. 그걸 보면 우선은 물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등장을 하죠. 공식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사칙연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등장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분석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도 풀릴 거예요. 왜냐면 출제자가 뭔가를 이제 소스를 던져줘요. 숫자를. 그거 대입만 하면 돼요. 중학교는 더 쉽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만 터득한다라고 하면 물리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보통의 학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프, 관계, 공식 다 따로따로 암기를 하는 거지. 그 당연히 어렵지. 따로따로 암기하면. 물리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특강을 꼭 들어라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가서 꼭 보세요. 차이 많이 나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는 공식의 계산 문제만 딱, 그리고 이해력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물리를 떠 아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암기해야 될 내용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비슷한 단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멘붕이 오죠. 그리고 응용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려고 출제자가 맘만 먹으면 정말 매우 난이도가 정말 그게 치달아요. 그게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도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화학?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화학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화학 때문에 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의 기초도 그 서비스 특강에서 선생님이 주기율표 쉽게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주기율표 분석하는 거 다 거기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들으세요. 화학. 그 다음에 11월 26일이 민우 생일이래요. 지났는데. 축하해, 민우야. 이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생일 때마다 보면은 기운이 나겠지? 그치? 축하해.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유윤서 학생, 윤서. 며칠 전에 학교에서 파동의 개념으로 시 짓기를 했거든요. 제가 쓴 시를 들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거기다 올렸어요. 근데 시를 선생님이 봤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사랑은 헤르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참고로. 네가 날 바라보는 순간 내 심장은 100헤르츠. 참 신기하게도 나에게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심장이 마루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연락 한 번만 안 되면 심장이 골까지 떨어져. 네가 날 바라보는 순간 내 심장은 100헤르츠. 2PM 그게 생각나네. 너무너무 잘 썼네요. 그러니까 마루하고 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 마루는 꼭대기, 파동에서 마루는 꼭대기, 그 다음에 골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파동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감정이 지금 널뛰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가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감정이 널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윤서 화이팅! 그 다음에 지수, 김지수 학생. 지수는 정말 자주 들어와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어. 요즘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상아쌤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상아쌤이랑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공부하느라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오늘도 답변 달아주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시험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응원해주세요. 지수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꼭 100점을 생각하지 마.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치? 그냥 열심히 하는 데 의의를 두자.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될지 생각도 들고 뭐가 되어야 될지 고민도 되고 싱숭생숭하네요. 시험 기간이 되면서 그냥 고민이 많아진 거겠죠? 그리고 이 고민은 사실 성인들도 해요.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 직업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계속 해요. 여러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쌤 중학교 때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꿈 없이 그냥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학교 생활 하다 보면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꿈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난 내가 강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못했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강사를 하게 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이긴. 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무 아까워. 내가 이 꼼수를, 이 특별한 이 스킬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게 막 너무 막 이 안에서 꿈틀거려. 나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재미없는데 뭐 이런 거. 여하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까 우선 기말고사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우 학생, 이지우 학생. 반가워, 지우야. 지우도 몇 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우의 고민도, 근데 지우는, 글쎄, 좀 되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고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우의 글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너무 멀다는 거. 자가용으로 타고 가도 길이 안 막혀도 50분. 거의 1시간인 거죠. 그렇죠? 거리도 멀고. 학원도 선행을 많이 해주지 않고 개념을 잡고 가지 않는 학원밖에 없고,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뭔가 불만을 여기서 토로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가 너무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이게 변별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중학교지만 사실 이런 고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우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가 A, B, C가 있어. 근데 내가 A라고 하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야. 근데 B, C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쉬우니까 그래서 쉽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각각의 A, B, C에 있는 학생들이 같은 고등학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케이스를 또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지우라고 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학교에서 이렇게 멀다라는 것 자체가 도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시골이라고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도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 지원되는 지역도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농어촌 특별 지역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는 입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축하해야 될 일 하나를 지금 여기다 올렸어요. 학교에서 상담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담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요. 근데 이런 상이 진짜야. 성적 우수상? 보다 나는 이런 상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상담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교내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상담부 활동. 상담해주는 거 나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상담? 상담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좀 고쳐서 얘기하면 얘기를 듣는 거.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 그러면서 되게 몰입하면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거를 막 속으로 상상하면서 막 듣는데 그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소설책 하나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은 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상까지 받았으면 이거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뭐 심리학과라든가 이런 괜찮아요. 그리고 전망이 괜찮아요, 심리학과. 왜냐면 요즘 들어 점점 더 이게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괜찮아요. 여하튼 지우 학생이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부에서 나머지 학생들 사연 읽어드릴게요.